음, 시장이 어제 그제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뜻밖의 행동을 해야 했고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음, 단톡방에 공유했던 내용은 뭐 뻔한 얘기지만 더 사라였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입금을 해서 더 사고 싶었지만 입금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더 매집을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한 가지 관건은 BTC 마켓으로라도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다른 종목 즉 역후가 많이 꼈던 그런 종목들을 샀었으면 어땠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코인은 시장이 세 개가 있죠. 원화 마켓장이 있고 BTC 마켓장이 있고 비트코인으로 종목을 사는 거죠. 그리고 USDT 마켓, 달러랑 패깅되어 있는 통화화폐인데 그걸로 사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살려고 했던데 저 또한도 뭐 몇 분 사이에 그렇게 변화해가지고 좀 반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원화를 집어넣으려고 집착을 했던데 계속 실패 뜨면서 원화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큰 변곡점 이후에 개미들이 다 털렸겠죠. 급한 하락세에 신규로 이제 코인을 접근했던 그런 개미 분들이 개인 투자자라고 하죠. 개미라고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투매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탑로스 그 좋은 습관인데 현물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지인도 본절이 오면은 예약 매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탑로스를 했어요. 심지어 수익률도 50%가 넘은 상태였는데 아시다시피 그 하락폭이 너무 커가지고 본절을 터치를 하고 갔나 봐요. 그래서 예약 매도가 실행이 했어요. 업비트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거의 반쯤 어이가 없죠. 그 오히려 진짜 손실 보고 있는 상황보다도 더 화가 날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설정한 거고 후회는 아무리 해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업비트가 켜지자마자 바로 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업비트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도 마이너스 한 7, 8%대 다시 비트코인을 잡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같이 지금 우상향하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본질은 뭐냐면 이제 주식 코인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나라 국내장에서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미국 엔비디아를 팔진 않겠죠. 비교가 좀 다르긴 한데 엄연히 이 코인 시장은 연동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괴리율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도 부르고 역 프리미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 코인이라는 기반은 달러 기반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변화가 없다면 이건 국내 참여자들이 과한 투매로서 인정을 하고 그때 판단은 매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불안하다 싶으면 테더 있죠. 저번에도 급격한 역푸가 일어나면서 괴리율이 테더가 크게 일어나서 저는 테더를 사서 뭐 작으면 작지만 한 5%에 대한 차익을 남겼는데요. 안전하게 하는 거는 테더를 사는 거가 추천드려요. 윤석열 빔이라고 표현할게요. 윤석열 빔으로 인해서 테더도 거의 한 30% 괴리율이 났거든요. 환율은 오히려 1,450원이었는데 1,000원대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테더라는 건 1대1 패깅에 약속이 있는 것들인데 뭐 완전한 건 없습니다. 패깅이 깨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FTX 사건 때 잠깐 패깅이 깨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금방 회복을 하는 것처럼 정말 불안하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테더를 검색해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은 사실 반쯤 화폐나 마찬가지라 물렸다고 표현하기는 또 웃긴 거거든요. 그거는 테더를 팔 필요가 없이 해외 거래소에 보내서 현금처럼 쓸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테더 마켓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원화를 달러로 바꾼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도 알고 그냥 머리에 계속 각인을 해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시 그렇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피트를 쓰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세요. 조금만 검색해보면 해외 거래소 쓰는 법이 나오거든요. 지금같이 환율이 좀 비싸면은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율이 조금 낮아지고 김포가 그렇게 많이 안 껴나 있을 때는 원화로 갖고 있지 마시고 테더로 바꿔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역푸가 나도 이득이고 달러가 올라도 이득입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는 원화 가치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달러 가격이 잠잠해지면 원화를 테더로 바꿔서 해외 거래소에다 맡겨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가격이 한번 변곡점이 오면 그때 들어가서 팔면은 환차익 이득도 볼 수 있고요. 게다가 김프 프리미엄까지도 거쳐진다면 거기에 또 추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서 일확천금을 본다기보다도 내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우상향할지를 고민해 보는 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이다 못해 오히려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신규 진입하신 코리니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찍게 됐어요. 앞으로 이런 변곡점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시장은 계속 어제 하락폭만 봐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경제 기반이 마비가 되고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금리가 폭등을 해버릴 거고 왜냐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 자금이 귀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 자금들이 많이 이탈 과정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현금화하려는 심리가 일어나는 거는 알겠지만 조금만 더 그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오히려 세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물론 원화 입금이 안 돼서 이것도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약간 이 시장에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즉 시장이 되게 가볍구나. 우리나라 지금 이 홀더분들의 마음가짐이 매우 지금 가벼운 상태다. 김프가 안 꼈다고 개미들이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제만 봤어도 그제만 봤어도 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슬슬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변곡점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하락폭이 올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돈을 지키려면 먼저 선 매도를 해놓는 게 좋겠죠. 무슨 소리냐. 별로 수익을 본 것 같지도 않는데 뭐 이제 벌써 판매하냐. 먼저 가냐. 앞으로 갈 게 더 많은데 이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의견도 어느 부분은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산시장에 오래 있음으로써 깨달았던 교훈은 농부는 과실이 어느 정도 익어야지 익었을 때 수확할 줄 알아야지 진정한 농부지 그걸 계속 내비두면 결국 썩더라고요.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해서 수많은 변곡점을 이겨내고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더 큰 유의미한 성과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그 상승폭을 다 버티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저도 그거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변곡점이 올 때마다 이런 큰 변동성을 보인다면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끝물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더 좋은 시장이 있으면 갈아탈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저도 코인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어찌 보면은 저는 기가 얇아요. 근데 그게 단점이라고만 생각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어찌 보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 잘못을 빨리 인정해요. 틀린 부분을. 어, 그러니까 고집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까지 내려앉았을 때 어느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어, 왜냐면 제가 이 코인이 사기라는 걸 타당할 근거를 내세웠는데, 저는 논리적이지 못하게 되고 상대는 논리적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주식에만 목매여 있지 않고 코인을 계속 매집을 했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그 방향이 맞았던 거죠. 뭐 과거 차트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어느 정도의 그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 소신이지만 국내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국장이 죽음의 땅이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삼성전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사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4만 원이면 잘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국장에서도 지금 뭐 손실금이 그렇게 작지는 않는데 저는 가격이 싸면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인은 어느 시점에 되면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고 저는 국내 장으로 옮겨갈 생각입니다. 이상이고요. 장이 어지러워서 그런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서두도 없고 저는 진짜 전문적인 지식도 없지만 14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저의 아주 얇은 그런 경험을 공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